결혼기념일 아침, 햇빛은 유난히 얇고 차갑게 창을 긁고 지나갔다. 나는 옷장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옷걸이들을 하나씩 밀어내며 숨을 골랐다. 오늘은 특별해야 했다.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처음 불렀던 그날처럼 서툴지만 진심이었던 약속을 다시 꺼내 입는 날이니까. 그런데 그때였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사라졌던 드레스가 떠올랐다. 결혼식 뒤풀이 날, 그가 이건 내가 입을 때 제일 아름다워라고 말하며 어깨에 걸어주던 연한 크림색의 실크 드레스. 분명히 여기에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 보이지 않았다. 낮은 숨을 내쉬며 택시를 탔다. 레스토랑 예약 시간은 저녁이었지만 마음이 자꾸만 앞서 달렸다. 이상한 예감이 발목을 잡고 늘어졌다. 도심의 유리 건물들이 반짝이며 스쳐 지나가는 동안 휴대전화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더 크게 울렸다. 호텔 로비는 꽃향기와 음악으로 가득했다.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는 커플들이 사진을 찍고 웃음이 공기처럼 떠다녔다. 나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렸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등선이 단정한 남자, 그리고 그의 옆에 서 있는 여자. 여자의 어깨 위에서 빛이 미끄러지듯 흘렀다. 실크의 결, 크림색. 나는 숨을 삼켰다. 그 드레스였다. 내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나의 드레스가 다른 여자의 몸 위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고 그는 고개를 숙여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 근처에서 망설이다가 너무도 익숙한 방식으로 안정을 찾았다. 그 손의 위치, 그 미묘한 거리감. 나만 알고 있다고 믿었던 습관들이 아무렇지 않게 타인의 장면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발걸음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귀에서는 음악이 멀어지고 심장 소리만 커졌다. 나는 유리벽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화장은 정갈했고 머리는 차분했다. 그러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크고 요란한 파열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금이 같다. 조용해서 더 아팠다. 그는 나를 보지 못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을지도 모른다. 여자는 그의 팔에 몸을 기댔다. 드레스의 허리선이 살짝 주름지며 빛을 반사했다. 그 드레스를 입은 나를 떠올렸다. 거울 앞에서 웃다가 조금 긴 치마를 손으로 쓸어내리던 나. 그가 다가와 이건 우리만의 기념일에 입어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 나는 로비를 가로질러 천천히 걸었다. 급하게 달려가 소리치고 싶지 않았다. 이 장면을 소유하고 싶었다. 증거로, 기억으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가까워질수록 향수가 섞인 공기가 느껴졌다. 그의 향, 그 향은 여전히 나에게 집처럼 익숙했지만 동시에 해졌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여자가 먼저 발을 내딛었다. 드레스의 밑단이 살짝 흔들리며 나를 스쳤다. 실크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아주 작게 났다. 나는 그 소리를 들었다. 아주 또렷하게. 마치 나에게만 들리는 신호처럼.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안정적이었다. 나 자신도 놀랄 만큼. 그는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공포와 계산, 그리고 후회가 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여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눈이 내 드레스가 아닌 내 얼굴로 향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날카롭지 않은, 그러나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미소였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여자는 천천히 자신의 드레스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나를 다시 보았다. 실크 위에 떨어지는 조명이 유난히 밝았다. 나는 그 빛 아래에서 아주 차분하게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결혼기념일에 주려고 했던 선물이었다. 상자를 열지 않은 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이건 내가 가져. 나는 상자를 그의 손바닥 위에 남겨두고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 드레스는 잠시 말을 멈췄다. 숨을 고르고 단어를 골랐다. 내 추억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의 얼굴이 유리처럼 비쳤다. 깨질 것 같은 얼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숫자가 하나씩 바뀌는 동안 내 심장은 점점 고요해졌다. 호텔 복도는 길고 조용했다. 카페트 위 발소리를 삼켰다. 나는 방 앞에서 멈췄다. 예약해둔 방이었다. 카드키를 꺼내는 손이 흔들리지 않았다. 문이 열리자 커튼 사이로 도시의 불빛이 쏟아졌다. 침대 위에는 장미꽃잎이 흩어져 있었다. 계획된 낭만. 그러나 나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더 열었다. 밤 공기가 유리 너머에서 숨쉬고 있었다. 잠시 후 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급하게, 그리고 망설이는 발걸음.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 그는 문 앞에 서 있는 듯했다. 나는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이 또렷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동자. 그때 문 너머에서 그의 숨이 가쁘게 새어나왔고 카드키가 다시 한번 인식되는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리며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의 그림자가 바닥을 가로질러 내 발치까지 다가왔고 나는 천천히 몸을 돌리며 나는 그의 그림자를 밟지 않으려는 듯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섰다. 방 안의 조명이 어둡지도 밝지도 않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의 눈은 나를 향해 열려 있었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입술이 몇 번이나 떼어졌다가 다시 닫혔다. 그 침묵이 먼저 사과처럼 흘렀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손을 내밀지도 않았다. 창밖의 도시가 유리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설명할 수 있어,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고 오래된 습관처럼 내 귀에 닿았다. 나는 웃지 않았다. 대신 침대 끝에 앉아 구두를 벗었다. 버클이 풀리는 소리가 또렷했다. 이 방에서, 이 시간에 내가 선택하는 모든 동작은 천천히 이루어져야 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따라올 수 있었으니까. 설명은 항상 가능해. 나는 말끝을 눌러 접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지. 그는 한 발 다가왔다가 멈췄다. 내 경계선을 본능적으로 느낀 듯했다. 그가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그 손이 허공에서 길을 잃는 모습이 어색하게 오래 남았다. 그는 결국 소파에 앉았다. 등을 깊게 기대지 못하고 앞으로 숙인 채 손을 맞잡았다. 나는 그 손의 마디를 세어보았다. 긴장할 때마다 그가 하는 버릇이었다. 하나, 둘, 셋. 예전에는 그 신호를 알아채면 차를 끓여주곤 했다. 오늘은 그러지 않았다. 그 드레스는 그가 말을 꺼냈다. 그 이름을 부르지 마. 내가 끊었다. 물건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야기가 시작돼. 난 오늘 이야기를 더 만들고 싶지 않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긍이 아니라 항복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 방 안에 놓인 장미꽃잎이 공기의 흐름에 살짝 흔들렸다. 누군가의 손으로 계산된 낭만이 이렇게 쉽게 어긋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나는 테이블 위의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 쥐어주었던 그것과는 다른 이 방에 준비되어 있던 작은 카드. 호텔 로고가 찍힌 카드였다. 나는 카드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오늘은 타인의 문장보다 내 침묵이 더 정확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내가 떠날 거라면 이유는 내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 나는 고개를 기울였다. 떠난다고 말한 적 없어. 그의 눈이 번쩍였다. 희망이란 이름의 오해가 그렇게 빨리 피어나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곧바로 덧붙였다. 하지만 남는다고 약속한 적도 없어.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창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지나갔다. 밤은 계속되고 세상은 이 방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우리 둘만의 비극이 아니라는 점에서. 나는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핀을 풀었다. 머리칼이 어깨로 흘러내렸다. 거울 속의 나는 여전히 정갈했지만 눈 아래의 얇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손으로 물을 틀었다. 물소리가 방 안의 긴장을 씻어내는 듯했다. 그러나 물은 기억을 씻지 못했다. 욕실 문틈으로 그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가까이 오지 않았다. 문 앞에서 멈췄다.
그 거리감이 오늘의 모든 것을 설명했다. 나는 물을 끄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거울 속에서 내 시선이 단단해졌다. 나는 돌아서 문을 열었다. 오늘이 결혼기념일이잖아. 그가 말했다. 마치 주문처럼.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여기 있지.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췄다. 나는 그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 침대 옆에 섰다. 침대 위에 꽃잎을 손으로 모았다. 하나씩, 천천히. 그 동작이 끝날 즈음, 내 손바닥에는 붉은 색이 남았다. 나는 그 색을 오래 바라보다가 꽃잎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오늘 밤, 내가 말했다. 우린 말보다 행동을 조심해야 해. 그는 고개를 들었다. 내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 눈에 물기가 맺혔다. 지금 당장 용서를 바라지 않아. 그가 급히 말했다. 다만이라는 말도 오늘은 쓰지 마. 나는 침대 반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 넓은 공간이 생겼다. 그 공간에는 말하지 않은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 공간을 건너오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며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시계 초침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창밖의 불빛이 커튼을 타고 흔들렸다. 나는 그 흔들림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다. 마음속에서 어떤 장면이 천천히 재배치되고 있었다. 분노가 앞줄에서 물러나고 질문이 자리를 차지했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를 묻는 질문.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침대 쪽이 아니라 창가 쪽으로 내 옆에 서서 같은 도시를 바라보았다. 우리의 그림자가 유리 위에서 나란히 겹쳤다가 다시 갈라졌다. 그는 손을 들어 내 어깨 근처에서 멈췄다. 닿지 않는 손, 나는 그 손을 보지 않았다. 대신 도시의 불빛이 숨을 고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아주 오래전 우리가 처음 손을 잡았던 밤의 공기가 떠올랐다. 그 공기는 이렇게 차분하지도 이렇게 무겁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 기억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숨을 깊게 들이마셨고 방 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미세하게 흔들리며 그의 숨결이 내 어깨 근처에서 머물렀다. 닿지 않는 거리, 그러나 분명히 느껴지는 온기. 나는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돌렸다. 우리의 시선이 유리 위에서 겹쳤다가 실제로 마주쳤다. 그 눈동자에는 급함이 없었다. 대신 오래 쌓인 질문들이 조용히 떠 있었다. 나는 그 질문들에 답하지 않기로 했다. 오늘은 답보다 선택이 필요했으니까. 창문 좀 열어도 될까?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잡이를 돌리자 밤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도시의 소음이 얇은 막처럼 깔리며 방 안의 공기가 새로워졌다. 나는 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이 냄새는 거짓말을 숨기지 못한다. 그래서 좋았다. 그는 내 옆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창가에 두 개의 그림자가 생겼다. 나란히 서 있지만 간격이 있는 그림자. 나는 그 간격을 지켜보았다. 너무 가까워지면 무너질 것 같았고 너무 멀어지면 사라질 것 같았다. 그 애매함이 지금의 우리였다. 내가 본 게 전부는 아니야.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하지만 충분했어. 그 말에 그는 입을 다물었다. 더 말하면 오히려 진실이 흐려질 수 있다는 걸 그도 알았을 것이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메시지 하나로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오늘은 버튼을 누르지 않는 날로 정했다. 침대 옆 스탠드를 켰다. 따뜻한 빛이 벽을 타고 번졌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카페트의 감촉이 발바닥을 잡아주었다. 현실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다. 그 자세가 낯설었다. 늘 먼저 다가오던 사람이 오늘은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 앉아도 돼.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침대 반대편 가장자리에 앉았다.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공간이 남아 있었다. 그 공간을 건너는 대신 그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졌다. 나는 그 선들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익숙한 손. 그러나 오늘은 낯설게 보였다.
기념일이라서. 그가 말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생각했어. 나는 웃지 않았다. 대신 그날의 풍경을 떠올렸다. 비가 조금 내렸고 우리는 같은 우산 아래에서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쉽게 흉내낼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조용히 아팠다. 기억은 공유물이야. 내가 말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그 모습이 미안함인지 체념인지 나는 구분하지 않았다. 구분하는 순간 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다. 시계 초침이 또렷하게 지나갔다. 나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예전에 여기 두었던 작은 노트가 있었다. 호텔에서 머물 때마다 나는 짧은 문장을 적곤 했다. 오늘은 쓰지 않으려 했지만 노트가 나를 불렀다. 나는 노트를 꺼내 페이지를 넘겼다. 낯선 손글씨처럼 보이는 내 글들. 사랑이 안정일 때의 글, 불안일 때의 글, 오늘의 문장은 아직 없었다. 그는 노트를 힐끗 보았다가 시선을 돌렸다. 존중이란 이름의 거리. 나는 그 점을 기억해 두었다. 사람은 실수로 판단할 수 없고 태도로 기억해야 한다는 걸 나는 늦게 배웠다. 오늘 밤 내가 다시 말했다. 우린 서로를 설득하지 말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무엇을 할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지켜보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나는 욕실에서 가져온 물을 컵에 따라 테이블 위에 놓았다. 2잔. 그는 한 잔을 집어들었고 나는 다른 한 잔을 들었다. 잔이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가볍게 울렸다. 건배는 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소리로 충분했다. 창밖에서 불빛이 한 번 더 흔들렸다. 구름이 지나가는 모양이었다.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다. 손이 조금 떨렸다. 나는 그 떨림을 모른 척했다. 모른 척하는 것도 선택이었다. 오늘 밤은 그가 말했다. 내가 정해.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책임을 넘기는 말인지 권한을 주는 말인지 둘 다일 수 있었다. 나는 노트를 덮고 서랍에 다시 넣었다. 아직 쓸 준비가 되지 않았다. 침대 위의 시트가 바스락거렸다. 나는 등을 기대고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다. 조명의 원형이 천장에 고요하게 맺혀 있었다. 그는 여전히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그 거리에서 나는 내 심장의 속도를 느꼈다. 조금 느려졌고 조금 단단해졌다. 불 끌까 내가 말했다. 그는 손을 들어 스탠드를 바라보다가 멈췄다. 내가 원하면.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어둠이 오면 말보다 숨이 먼저 다가올 것이다. 나는 아직 그 순서를 정하지 않았다. 눈을 뜨자 그의 시선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림이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나는 오늘 알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고 방 안의 공기가 또다시 미세하게 움직이며 우리의 그림자가 바닥에서 길게 늘어지기 시작했다.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방 안은 조용해졌다. 스탠드의 빛이 아직 살아있었지만 그 빛조차 숨을 낮추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시 다가갔다. 유리창에 이마를 살짝 기댔다. 차가운 감촉이 생각을 맑게 했다. 뒤에서 그의 움직임이 느껴졌지만 그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나를 숨쉬게 했다. 오늘 하루 내가 낮게 말했다. 너무 많은 장면을 봤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 발짝 가까워졌다. 나는 그 소리를 들었고 그가 멈췄다는 것도 알았다. 닿지 않는 선택. 그는 그걸 지키고 있었다. 그 장면들이 내가 말을 이었다. 서로 연결되지 않기를 바랐어. 하지만 다 이어져 있더라. 그제야 그의 숨이 길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은 사과보다 무거웠다. 그 무게가 방 안에 내려앉았다. 나는 창에서 떨어져 침대 옆에 섰다. 침대 시트를 손끝으로 눌렀다. 주름이 생겼다가 펴졌다. 관계도 그럴까? 잠깐의 힘으로 다시 펴질 수 있을까? 나는 답을 찾지 않았다. 답을 찾는 순간 방향이 정해질까 봐 두려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밤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지금 가장 어려운 일일 거야.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에는 변명이 없었다. 변명 없는 표정은 오히려 낯설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양말을 벗었다. 발끝이 카페트에 닿았다. 현실이 다시 발바닥으로 올라왔다. 그는 반대편에서 재킷을 벗어 소파 위에 걸었다. 셔츠 소매를 걷는 동작이 느렸다. 시간을 늦추려는 사람의 몸짓이었다. 피곤해 보여 그가 말했다. 그래,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지금은 판단하지 않으려 해. 그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판단을 미루는 용기. 그것이 오늘의 유일한 합의였다. 욕실 쪽에서 물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는 손을 씻고 나온 듯했다. 물기를 닦는 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졌다. 나는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다. 불빛의 원이 천천히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내 눈이 그렇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다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웠다. 그러나 여전히 선을 넘지 않았다. 그 선은 말로 정한 것이 아니라 숨으로 느끼는 것이었다. 나는 숨을 고르게 유지했다. 그도 따라하는 듯했다. 두 사람의 호흡이 비슷한 리듬을 찾았다. 예전에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싸웠을 때도 이렇게 앉아 있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끝날 거라고 생각 안 했어. 나도. 짧은 대답. 그러나 그 사이에 수많은 밤이 들어있었다. 나는 침대 옆 테이블에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가 화면을 켜지 않고 내려놓았다. 연락하지 않는 선택.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그걸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역시 오늘의 규칙을 기억하고 있었다. 잠깐 누워도 될까? 내가 물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물론. 나는 침대의 옆으로 누웠다. 이불을 어깨까지 끌어올렸다. 천의 무게가 마음을 누르지 않게 딱 적당했다. 그는 여전히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등을 돌리지도 그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 중간의 자세, 오늘의 나였다. 방 안의 소리가 하나씩 줄어들었다. 에어컨의 미세한 바람 소리, 도시의 먼 울림. 그 속에서 그의 존재가 또렷해졌다. 그는 잠시 후 천천히 일어나 반대편에 누웠다. 이불이 살짝 움직였다. 우리는 같은 침대에 있었지만 서로를 침범하지 않았다. 불은 그대로 둘까? 그가 속삭였다. 응. 빛은 남아 있어야 했다. 어둠은 너무 많은 상상을 데려올 테니까.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대신 기억이 천천히 흘러왔다. 웃던 얼굴, 등을 돌리던 밤, 그리고 오늘 로비에서의 실크 소리. 그 모든 장면이 한 줄로 이어졌다. 끊지 않으려 했다. 끊지 않는 것도 받아들이는 방식이니까. 그는 옆에서 조심스럽게 숨을 쉬고 있었다. 잠들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그의 손이 이불 위에서 아주 조금 움직였다가 멈췄다. 그 멈춤이 오늘 밤의 모든 약속 같았다. 나는 그 약속을 깨지 않으려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게 했다. 시간이 더 흘렀다. 시계는 보이지 않았지만 흐름은 느껴졌다. 나는 몸을 살짝 움직여 더 편한 자세를 찾았다. 그때 그의 숨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다. 그는 내가 깼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선택을 계속 유지했다. 창밖에서 빛이 한 번 더 흔들렸다. 새벽이 가까워지는 신호였다. 밤이 끝나간다는 사실이 묘하게 아쉬웠다. 밤은 판단을 유예해주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나는 이 유예를 조금 더 붙잡고 싶었다. 아직. 내가 아주 작게 말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는 기척이 전해졌다. 알아, 그가 낮게 말했다. 나는 다시 숨을 들이마셨다. 이불 속 공기가 따뜻해졌다. 아직 결론은 없었다. 아직 방향도 없었다. 그러나 움직임은 시작되고 있었다.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나는 그 흐름을 느끼며 눈을 감았고 방 안의 공기는 또 한 번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말해지지 않은 다음 장면을 조용히 예고하고 있었다.
예고처럼 남아있던 공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은 채로 천천히 숨을 세었다. 하나, 둘, 셋 숫자가 늘어날수록 생각은 얇아졌고 감각만 또렷해졌다. 이불 아래에서 내 발끝이 조금 식어 있었다. 그는 반대편에서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 정지 상태가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품고 있는 듯했다. 잠은 그가 낮게 말했다가 멈췄다. 안 와.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괜찮아.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괜찮다는 말의 의미를 오늘은 굳이 파헤치지 않는 게 좋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다. 천천히 몸을 돌려 천장을 바라보았다. 조명의 원이 조금 흐려져 있었다. 눈이 익숙해진 탓인지 밤이 깊어진 탓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나는 손을 이불 위로 꺼냈다. 손등에 닿는 공기가 차분했다. 그 손이 그의 시야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잡지 않았다. 그 선택이 오늘의 리듬을 유지시켰다. 아까 내가 말했다. 로비에서 내 얼굴을 봤을 때 그는 숨을 삼켰다. 그 표정이 낯설었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나도. 짧은 말이었다. 그러나 서로가 같은 장면을 다른 각도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나는 이불을 조금 더 끌어당겼다. 천의 소리가 작게 났다. 그는 그 소리에 반응해 고개를 살짝 돌린 듯했다. 눈길이 닿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다. 오늘은 시선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었다. 내가 화를 내지 않아서 그가 말했다. 더 무서웠어. 나는 웃지 않았다. 화는 힘이 필요해. 지금은 힘을 아껴야 해. 그는 그 말의 무게를 느낀 듯 고개를 끄덕였다. 힘을 어디에 쓸지 선택하는 순간이었으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방 안의 소리가 바뀌었다. 멀리서 들리던 차량 소음이 줄어들고 대신 아주 작은 소리들이 또렷해졌다. 에어컨의 미세한 숨, 이불의 마찰, 그리고 두 사람의 호흡. 그 호흡이 조금씩 비슷해졌다. 맞추려 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옆으로 돌아 누웠다. 그와 같은 방향은 아니었다. 등 뒤로 그의 존재가 느껴졌다. 너무 가깝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그 거리에서 나는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처음 같은 침대에 누웠던 밤, 우리는 이보다 더 멀게 느껴졌었다. 지금은 더 가까운데도 더 조심스러웠다. 지금 그가 말했다. 내가 떠나지 않아서 고마워. 나는 눈을 감은 채 말했다. 고마워할 일은 아니야. 알아.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고마움이 곧 약속이 될까봐 두려운 듯했다. 나는 베개를 조금 움직였다. 머리가 편해졌다. 그는 그 움직임에 맞춰 이불을 살짝 당겼다. 아주 사소한 배려. 그 사소함이 오늘은 크게 느껴졌다. 관계는 결국 이런 작은 조정들로 유지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했다. 잠깐의 침묵 후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내일 아침엔. 나는 말을 끊지 않았다. 아무 결정도 요구하지 않을게. 그 말은 약속처럼 들렸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약속은 아직 이르다. 대신 숨을 조금 깊게 들이마셨다. 그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응답이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다가 다시 가벼워졌다. 잠의 문턱에서 생각이 왔다 갔다 했다. 나는 그 흐름을 막지 않았다. 그 사이로 감정이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덜 날카로워졌다. 그의 손이 이불 아래에서 아주 조금 움직였다. 내 쪽으로 오다가 멈췄다. 손끝의 망설임이 공기를 타고 전해졌다. 나는 그 손을 잡지 않았다. 그렇다고 멀어지지도 않았다. 그 중간 지점에서 숨을 쉬었다. 오늘의 균형. 괜히 손이. 그가 낮게 말했다. 괜찮아. 나는 다시 말했다. 알아. 그는 안도한 듯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이 내 어깨 뒤쪽을 스쳤다. 따뜻했다. 창밖에서 희미한 빛이 조금씩 늘어났다. 밤과 새벽의 경계. 나는 그 변화를 눈치챘다. 밤이 끝나간다는 건 유해가 끝나간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러나 끝은 아직 아니었다. 경계에는 시간이 있었다. 아침에 커튼 열면 내가 말했다.
도시가 다르게 보일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마 같을 거야. 그래도 나는 말을 이었다. 우린 조금 달라져 있겠지.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이는 기척이 있었다. 나는 다시 등을 돌렸다. 이번에는 그쪽을 향해. 아직 눈을 뜨지는 않았다. 그의 얼굴을 볼 준비가 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존재를 느끼는 쪽을 택했다. 숨, 온기, 그리고 거리.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답이었다. 이불 아래에서 발이 조금 더 따뜻해졌다. 몸이 서서히 이완됐다. 잠이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완전히 잠들지는 않았다. 잠들면 다시 깨어날 때 결정을 해야 할까 봐 나는 경계에 머물렀다.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몸을 돌렸다. 이불이 조금 더 흔들렸다. 그의 숨이 내 숨과 더 가까워졌다. 닿지는 않았다. 그러나 간격은 분명히 줄어들었다. 나는 그 변화를 느끼며 숨을 고르게 유지했다. 오늘은 빠르지 않아야 했다. 지금은 그가 아주 작게 말했다.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말이 끝나지 않았다. 나는 그 미완의 문장을 그대로 두었다. 미완이 오늘의 형식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미세하게 움직였다. 새벽의 빛이 커튼 가장자리를 타고 스며들었다. 나는 그 빛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아직 끝은 아니었다. 아직 이야기는 다음 숨을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숨은 생각보다 천천히 찾아왔다. 나는 눈을 감은 채로 그 숨을 맞이했다. 새벽의 빛이 커튼 가장자리를 따라 더 넓게 번지고 있었다. 밤과 아침 사이의 시간은 언제나 애매했고, 그래서 더 솔직해질 수 있었다. 그는 내 앞에 있었고, 나는 그 존재를 의식한 채 침묵을 유지했다.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 해가 뜨고 있네. 그가 아주 낮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 한 음절로 충분했다. 더 많은 단어를 얹으면 이 조용한 균형이 깨질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다. 이불이 허리 아래로 내려갔다. 찬 공기가 팔에 닿았다. 그는 반사적으로 이불을 조금 끌어올렸다가 멈췄다. 배려와 망설임이 겹친 동작. 그 겹침이 지금의 우리였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을 바닥에 내렸다. 카페트의 감촉이 다시 나를 현실로 불러왔다. 욕실로 가기 전 나는 잠시 멈춰섰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대신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조금 더 열었다. 도시가 서서히 색을 되찾고 있었다. 밤에 숨겨졌던 건물의 윤곽이 드러나고 창문마다 다른 이야기가 깨어났다. 이 도시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었다. 그 사실이 마음을 가볍게 했다. 그는 침대에 앉은 채로 내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선이 닿는 느낌이 있었지만 부담스럽지 않았다. 나는 물 한 잔을 따라 마셨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잠들어 있던 감각을 깨웠다. 어제의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지만 이전보다 덜 선명했다. 감정이 밤사이에 조금 다른 듯했다. 커피 마실래? 내가 물었다.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대답에는 요구도 기대도 없었다. 단순한 동의였다. 미니바에서 커피 캡슐을 꺼내 머신에 넣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방 안의 고요를 채웠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안심이 됐다. 일상의 소리였기 때문이다. 특별하지 않은 소리. 특별하지 않다는 게 오늘은 중요했다. 커피가 내려오는 동안 그는 소파로 옮겨 앉았다. 어제 벗어둔 재킷이 그대로 걸려 있었다. 그는 그것을 보며 잠시 멈칫했다. 재킷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입지 않겠다는 선택. 아직은 여기 머물겠다는 의미처럼 보였다. 나는 커피 두 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김이 올라왔다. 향이 방 안에 퍼졌다. 그는 컵을 잡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나는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시선도 오늘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대상이었다. 오늘 하루, 그가 말했다. 어떻게 보내고 싶어?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질문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아직 계획을 세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혀에 남았다. 그 쓴맛이 이상하게 솔직했다. 정해두지 않으려고 내가 말했다. 정하면 거기에 맞추느라 또 나를 잃을까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따라갈게. 그 말에는 주도권을 넘기겠다는 뜻도 있었고 책임을 미루겠다는 뜻도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모호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테이블 위의 노트가 눈에 들어왔다. 어젯밤에는 열지 않았던 노트. 나는 손을 뻗어 노트를 열었다. 빈 페이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펜을 집어들었다가 잠시 멈췄다. 글을 쓰는 순간 감정이 굳어질 것 같았다. 오늘은 아직 유동적이고 싶었다. 나는 펜을 다시 내려놓았다. 그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존중은 때로 침묵의 형태로 나타난다. 나는 그 침묵을 기억해 두었다. 기억은 언젠가 판단보다 중요해질 테니까. 조금 걷고 올까? 내가 말했다. 그는 창밖을 한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가방을 챙겼고 그는 셔츠에 단추를 하나 더 잠갔다. 각자의 동작이 겹치지 않게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잠시 멈췄다.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나를 돌아보았다. 말하고 싶은 게 있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문을 열었다. 선택을 행동으로 바꾸는 방식. 오늘의 그다운 태도였다. 복도로 나서자 호텔의 아침 공기가 느껴졌다. 밤과는 다른 냄새였다. 청소 카트의 바퀴 소리, 멀리서 들리는 엘리베이터 벨, 삶이 다시 정상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손은 닿지 않았다. 그러나 어제보다 간격이 조금 줄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았다. 같은 공간에 서 있지만 표정은 달랐다. 나는 그 차이를 인정했다. 인정하는 순간 무언가가 조금 느슨해졌다. 그는 버튼을 눌렀다. 숫자가 내려갔다. 층과 함께 긴장도 조금씩 내려갔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어제의 장면이 겹쳐 보였다. 같은 공간, 다른 시간. 나는 숨을 고르고 걸음을 옮겼다. 그는 내 옆에서 속도를 맞췄다. 서두르지 않았다. 그 느림이 오늘의 리듬이 되었다. 문을 나서자 아침 햇빛이 얼굴에 닿았다. 따뜻했다. 나는 눈을 잠깐 감았다가 떴다. 도시가 완전히 깨어 있었다. 이 도시는 어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사실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인도 위를 걸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다. 걸음이 길을 만들도록 두었다. 그는 가끔 나를 힐끗 보았다가 시선을 돌렸다. 나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말하지 않았다. 오늘은 말보다 발걸음이 앞서야 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렸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다. 우리는 멈췄다. 멈춤은 오늘 자주 등장하는 동작이었다. 멈출 줄 아는 관계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신호가 바뀌기 직전 그의 손이 아주 잠깐 내 손 옆으로 다가왔다가 멈췄다. 닿지 않았다. 그러나 그 거리에서 많은 것이 오갔다. 나는 숨을 고르고 발을 내디딜 준비를 했다. 신호가 바뀌었고 우리는 동시에 한 걸음을 내디뎠다. 우리는 동시에 내디딘 그 한 걸음에서 멈췄다. 발끝이 횡단보도의 흰선 위에 걸린 채로 나는 아주 잠깐 숨을 고르며 도시의 소리를 들었다. 차들이 지나가고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전화로 다투고 있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다. 그 사실이 갑자기 명확해졌다. 우리의 상처가 이 도시의 리듬을 멈추게 할 만큼 크지는 않다는 것.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크다는 것. 나는 그의 손을 보았다. 여전히 닿지 않은 채, 그러나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위치에 있었다. 그 손은 선택의 문 앞에 멈춘 사람처럼 떨리지도 조급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 손을 지나쳐 앞으로 걸었다. 그리고 몇 걸음 뒤에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따라오지 않는 기다림. 그것이 오늘 내가 처음으로 믿고 싶어진 태도였다. 같이 가자. 내가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그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다시 나란히 걸었다. 이번에는 발걸음이 맞았다. 억지로 맞춘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카페에 들어가 앉았을 때 햇빛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다. 유리컵에 담긴 물이 반짝였다. 나는 그 반짝임을 오래 바라보았다. 어제의 실크가 떠올랐지만 더 이상 가슴을 찢지는 않았다. 기억은 그대로였지만 감정은 다른 위치로 이동해 있었다. 어제 그가 말했다. 내가 가장 두려웠던 건 내 분노가 아니라 내 침묵이었어. 나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침묵은 끝이 아니야. 시작일 수도 있어. 그는 그 말을 마음속에서 여러 번 되뇌는 표정이었다. 이해하려는 얼굴, 변명하지 않는 얼굴. 나는 그 얼굴을 기억하기로 했다. 사람은 순간이 아니라 반복으로 판단해야 하니까. 우리는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오래 앉아 있었다. 커피가 식고 다시 주문하고 창밖에 그림자가 이동하는 동안에도 말이 적어질수록 마음은 이상하게 또렷해졌다. 나는 결정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했다.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도 용기라는 걸 나는 이제 알았다. 카페를 나설 때 그는 문을 먼저 열어주었다. 나는 그 앞을 지나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의 표시였지만 의존의 신호는 아니었다. 그 미묘한 차이를 우리는 둘 다 느꼈다. 거리 위에서 햇빛은 더 밝아졌고 사람들은 더 많아졌다. 우리는 인파 속에서도 서로를 놓치지 않았다.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속도를 맞췄다.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벤치에 앉았다. 나무 그늘이 얼굴에 드리웠다. 바람이 잎을 흔들었다. 그는 내 옆에 앉지 않고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선택된 거리. 그 거리가 나를 안심시켰다. 나한테 시간이 필요해. 내가 말했다. 알아.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나는 말을 고르고 이어갔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켜볼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망가지 않을게. 그 약속은 크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믿을 수 있었다. 나는 가방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크림색 실크 드레스의 단추 하나가 들어있었다. 수선하면서 남았던 단추. 나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봉투에 넣었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되 매달리지 않는 방식. 그게 내가 선택한 태도였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빛의 각도가 바뀌면서 공원의 색도 달라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도 함께 일어났다. 우리는 다시 걸었다. 이번에는 목적지가 있었다. 각자의 집, 각자의 밤. 그러나 완전히 다른 길은 아니었다. 오늘 그가 말했다. 고마워. 나는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고마워할 건 없어. 그리고 덧붙였다. 다만 기억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잊지 않을게. 헤어지는 지점에서 우리는 잠시 서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충분한 시간. 그는 한 발 물러섰고 나는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 균형이 지금의 답이었다. 나는 돌아서 걸었다. 몇 걸음 후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지 않는 선택이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어제보다 단단했고 오늘 아침보다 부드러웠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방향을 잃지 않았다. 사랑은 때로 끝이 아니라 질문으로 남는다. 그리고 질문은 삶을 계속 움직이게 한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집, 이 공기, 이 시간, 모든 것이 다시 나의 것이었다. 나는 천천히 불을 켰다. 밝아진 방 안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 자신과 함께 있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잠들기 전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다. 끝이 아니라 선택. 펜을 내려놓고 불을 끄며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배신으로 시작했지만 나로 끝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한 승리라는 것을.